노력 많이 했죠. 저희가 평생을 저는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데리고 여름 휴가라는 거를 가본 적이 없어요. 43년 동안에.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가마솥이 7개인데 7개 불을 켰고, 이게 누구한테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가게에 비밀도 있는 것이고, 매일 하다 보니까 이걸 또 하루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만은 1박으로 어딜 간다든지, 저는 아직 그 흔한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남들 가는 해외여행, 신혼여행 때 한 번 가봤어요. 제주도도 한 번 못 가봤어요. 근데 남들이 보면 이게 그렇게 살면서 뭔 영화를 누리겠다고 빡빡하게 하느냐 이렇게도 하는데, 제 딸린 직원들이 다른 업장까지 해서 총 하면 35명이에요. 500집 만치면 21명이고, 이분들 제가 선장인데 제가 흔들리면 이 사람들 전부 다 난파해요. 마지막에 꿈이 하나, 이제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같이 어렵게들 같이 고생했으니까 많이 성공을 하면 직원들 쪽으로 많이 할애가 될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성실한 것, 장사는 게으르면 못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6시간 이상 자면 장사는 실패한다. 하여 손님은 알아요. 제일 우리보다 손님이 먼저 알아요. 재료가 어떤 건지 먼저 알고, 한 번 더 갖다 주고 신경 써주면, 가족이 오면, 이제 또 노하우가 뭐냐면, 애기가 낀 가족이 오면 포커스를 애기한테 잡아요. 애기한테도 친절하게 하고, 예, 어른들보다. 그러면 이제 내 자식 이뻐해주고 좋아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 두 번째는 음식 맛은 두 번째예요. 내 애기들 이렇게 알아주는 가게에 가면 맛은 두 번째로 따라오고, 일단 여기에 좋은 이미지가 부각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오면 포커스를 어른 쪽으로 맞추고요. 그렇게 44년 동안 어디도 못 가고 일한 원동력은 뭐 첫 번째는 가족이죠. 솔직한 말로 애들, 부모님, 그다음에 집사람, 가족이 원동력이고,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재밌어요. 이 일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메뉴 개발을 해서 다른 가게를 오픈시키고 또 그 가게가 성공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 그래도 젊으니까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10살 때부터 쟁반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포장마차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10살 때부터 쟁반을 들었는데, 그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남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습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나도 겁은 안 나요. 음식장사를 한다 그러면 겁은 안 나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이 음식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잘 됐던 게 아니라 한 3, 40개 파는 평범한 족발집이었어요. 그냥 동네에. 제가 족발 이제 빨리 뛰어든 거죠. 캐치를. 배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북구에 처음으로 배달을 시작을 했어요. 저 이제 면허증이 없을 때,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고등학교 나이가 안 돼서 면허를 못 딸 때 오토바이를 구매를 해서 어머니를 졸라서 배달을 해야 된다. 손님 받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배달을 시작을 한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달을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광고 매체가, 배달업체가 광고들이 별로 크게 없었거든요. 이제 스티커 하나 가지고 매일 하루에 음식 같은 거 준비해놓고, 같이 준비해놓고 매일 한 3, 4시간씩 전단지 작업을 했어요. 그러기를 1년 6개월을 했어요. 하루도 안 쉬고. 그러니까 배달이 계속 올라오고 노력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손님 잡을 때 배달 나가면 편지를 써줬어요. 예, 메모 형식으로. 저희는 몇 시에 족발 불을 켜서 몇 시에 삶아서 몇 시에 나온 족발이고, 재료는 어디 거를 써서 정말 정직하게 만든다고, 맛있게 드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메모를 하나씩 다 넣어줬었어요. 예, 편지 봉투에 써서. 그러기 1년 몇 개월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오다가 이제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배달을 처음 시작했다는 게 컸죠. 근데 이 주변에 배달을, 그러니까 그때는 배달이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었기 때문에 성북구에서는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머니는 또 이제 자전거로 배달도 하셨어요. 네, 같이 배달이 밀려면 어머니 자전거 배달하고, 또 제가 이 일을 좋아하고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왜 삼겹살로 갔냐? 고기를 좀 안 알고 있는 편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구제역이라는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을 했어요. 3년 전에. 그때 실패해 본 거는 제가 직영점을 4개를 접었고요.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굉장히 커요. 몇억 대가 넘으니까. 그 공장 사업을 하면서 족발 삶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그것도 폐쇄가 됐고요. 본점 같은 경우는 1달 반 동안 영업 폐쇄가 됐어요. 일반인들은 구제역이면 딱 끝나서 그때 끝나는 줄 알지만 돼지가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6개월 정도를 키워야 돼요. 그럼 구제역이 끝났다. 그러면 저희한테 공급이 되는 물량이 1년 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때 400개, 500개 팔던 집에서 10개, 12개 갖고 장사를 하라고 납품이 돼요. 생족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과감하게 제 가게 4개를 접었어요. 그때는 구제역이 있으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이런 난관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흔들렸다면 본전도 흔들리고 수입을 쓰고 수입으로는 장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나 저희나 올바른 재료 정직한 맛이라는 거 꼭 써놓고 수입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1달 반 동안 문을 닫고 아마 구제역 여파가 몇 개월만 더 갔어도 저희는 다른 업종을 찾아야 될 정도로 그게 컸어요. 그래서 구제역이 흔들리지 않는 장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조건들에 재료 조건에 아니 장사꾼이 재료가 없어서 장사를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돼서 접는 경우는 있어도 재료가 없어서 장사를 접는다는 건 말이 안 돼서 그래서 생각한 게 삼겹살은 굉장히 경쟁력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원료 수급이 잘 돼요. 삼겹살 같은 건 족발은 좀 특수 부위라 한 마리 잡으면 4개밖에 안 나와요. 저는 이제 어디 가면 족발은 특수 부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마리 잡으면 4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4상밖에 못 가요. 접시 하나에. 그래서 흔들리지 말자는 삼겹살집을 냈어요. 이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반반이었어요. 이제 걱정도 됐었고 안 되면 어떡할까 걱정도 됐었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자신 있다고 이것도 들고 이제 요새는 너무 음식 트렌드가 빨라요. 조금만 도태되면 바로 망가져요. 똑같으면 남하고 똑같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너무 겁을 내셔도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한 거 있으면 그리고 너무 흔들려서도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장사는 6개월 정도 해봐야 되거든요. 개업을 하고. 근데 이게 내가 확신이 쓰면 근데 여러 사람이 좋아 우리 내 식구는 믿으면 안 돼요. 700집 오픈 시킬 때 친구도 안 불렀고 주위 사람 아무도 안 불렀어요. 그거는 내 사람들이 팔아주는 건 소용이 없거든요. 진짜 떡도 안 돌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오픈 시켜놓고 근데 처음에는 이틀 지금 오픈한 지 3월 달이니까 4, 5, 6, 7, 8, 9, 6개월 들어가는데 오픈 첫날하고 그 다음 날만 줄 안 서고 현재까지 1시간 이상씩 줄을 서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장사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손님은 막 퍼줘야 된다. 재료 좋은 거 쓰고 재료 아끼지 말고 줘야 된다. 이거 다 알아요. 서비스 줘야 된다. 아무거 없어요. 우리 집에 노하우가 특별한 양념을 넣고 이거 아니에요. 제일 궁극적인 거는 제일 큰 거는 손님이 긁은 거 손님보다 한 발 앞서서 이거 야채를 먹었는데 뭐가 없어요. 음식을 이 사람이 손님이 주문하기 전에 내가 먼저 케첩 먼저 갖다 주는 거하고 손님이 없어서 이게 된장 좀 주세요. 이거하고 틀려요. 여러 번 불러도 안 하면 정말 그렇죠. 근데 너무 바쁠 때는 그럴 수가 없겠지만 딱 보고 너무 바쁠 때는 여러 번 불러도 못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면은 한가한 시간에는 항상 시선은 손님하고 맞춰야 돼요. 테이블에 가 있어야 돼요. 손님이 안 먹더라도 부족한 거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꼭 해요. 저희 직원들한테는. 드시고 더 드세요. 드시고 더 드세요. 근데 700집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을 두고 처음에는 족발 500집으로 승승장구를 했어요. 이제 15점까지 3개월에 15점을 냈다는 건 굉장히 크게 냈거든요. 직영점 4점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너무 하늘에서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해져라 한 것 같아요. 그 3년 전에 구제역이 너무 크게 와서 그때는 언론 매체에 너무 다 저만 아니라 전부 다 힘들고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농민들도 계시고 하신데 그때 저희는 그때 이제 딱 실패를 했어요.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떨어지는 데는 시작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렸지만 올라오기는데 떨어지는 데는 단 2달 만에 떨어지더라고요. 추락을 하는데
몸으로 느껴요. 완전 절벽으로 그냥 그렇죠. 완전히 가갖고 딱 낭떠러지로 딱 떨어지는데 안만 뺏겼어요. 일단 아무리 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없어서 장사를 못한다는 건 언제 끝났지?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게 없어서 못 판다. 손님은 오는데 못 판다. 그럼 저희 보고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해요? 직원들 다 달고 가야 되잖아요. 같이. 가게는 폐쇄됐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가맹을 준 것도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 공장, 석간대 공장 설비해 놓은 거 직영점, 방학점, 수유점, 미아점 전부 다 접자. 그걸로 메꾸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맹점들은 살려야 되잖아요. 저 믿고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할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400개, 500개 파는 데를 물건을 10개를 갖다 준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를 쪼개서 가맹점을 살렸어요. 우리도 이러니까 니네도 이러자.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먼저 제 직영을 아까워 생각 안 하고 그걸 날렸어요. 그래야 가맹점도 할 얘기도 있거든요. 제가 가맹 사업을 시작한 이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올라가기는 몇 년 동안 걸렸어요. 근데 떨어지는 거 한 달 반 걸렸어요. 장사 딱 못하고. 그때 어떤 뚝심으로? 그때 이제 처음에는 많이 흔들렸죠. 그래갖고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아, 그냥 가게 하나 했으면은 좀 놀다가 쉬다가 할 이런 게 아니라 규모가 커져버리니까. 가맹점까지. 예, 책임을 져야 되니까. 컸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어차피 쉬는 거, 어차피 실패를 했다면 알리자. 그래서 대자보를 굉장히 큰 거를 만들어서 가게 가맹점이랑 직영점 점포마다 붙였어요. 프랜카드를. 가게를 임시 폐업합니다. 구제역 여파로 인하여 국내산 물건을 수급할 수가 없어서 무한정 폐업합니다. 만약에 공급이 원활하게 됐을 때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되든 안 되든 어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붙이고 가게 전부 다 문을 닫고 오히려 고객한테 정직하게. 예, 그게 한 달 반이 갔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제역이 끝난 후에 손님들이 아, 이 집은 이런 집이야. 이게 소문이 또 났고요. 딱 잡고 대자보 붙이고 가맹점들이랑 직원들 내리고 놀러 갔어요. 하루 놀러 갔다 오자. 어차피 쉬는 거 놀러 갔다 오자. 그래서 광화차로 놀러 갔다 오고 나라에서 천지지변이니까 어쩔 수는 없다. 내 힘으로 안 될 수는 있다. 근데 준비를 해야 될 상황도 생긴다. 가게가 만약에 물건이 이 정도까지 되면 몇 개월만 더 수급이 안 되면 1년 동안 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게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든 최대한 내가 노력을 해보자. 해봐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생족발을 구했어요. 마진을 안 보고 줬어요, 그때는. 장사만 돌리기 위해서. 너무 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달 반, 2달 가까이를 잠정 폐쇄를 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저 믿어준 집들은 지금 딱 운영이 6호점, 6개 점포들은 지금 자기 밥벌이 다 하고 제가 모든 노하우를 가르쳐줬어요. 사업적인 아니고 인간적으로 우리 집 노하우를 전부 다 가르쳐준다. 가맹인데 가맹점인데 사업적인 걸 다 접고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자. 너네도 완전 가게에 노하우를 가르쳐주면 안 되는 레시피까지 전부 다 가르쳐줬어요. 힘들어, 너네들 힘들었으니까. 근데 왜 밖으로 유출만 시키지 말아라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패는. 근데 누구나는 다시 재기는 못해요. 1000명이면 한두 명. 근데 또 절실해야 돼요. 절실한 사람한테는 또 와요. 그게 반드시 내가 고객에 대한 믿음이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물건만 있으면 장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은 굉장히 생겨요. 손님들도 그렇고 항상 10명이 맛있다고 하진 않아요. 그 사람 입맛에 나도 어디 가서 너무 맛있는 집 가는데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럼 100명이 다 맛있다 그러면 그건 독재예요. 분명히 20%는 내 입맛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커버하느냐가 장사지 무조건 우리 집 맛있다는 사람 좋다는 사람 하는 것보다 또 그런 건 있잖아요. 70%를 보고 가는 게 장사지만 나머지 30%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률도 100%는 없어요. 100%는 절대 없어요. 저도 지금 계속 잘 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제가 선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선장은 하나면 되지 둘이면은 우왕좌왕해요. 결정권자는 한 명이잖아요. 이제 어머니랑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실패 두려우면 못 하잖아요. 실패는 와요.
꼭 와요. 언제간에 고비는 오고 실패는 오는데 근데 다시 한번 오면 또 힘들 것 같아요. 한 번으로 좋겠으면 좋겠는데 또 온다면 또 자신은 있어요. 자신은. 근데 너무 쉽게 포기를 하잖아요. 장사를 시작해놓고 안 된다. 오픈을 시켜놓고 한두 달 해보고 안 되니까 없자.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맹점인지 홈페이지 이런 걸 저희가 올릴 때 그렇게 해요. 음식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마음가짐 다 잡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언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밟고 일러서 언덕이 되어드리는데 남이 돈 많이 버니까 줄 서니까 한다 이러고 오실 거면은 저희는 안 내드립니다. 최소한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유명하든 유명한 데는 그쪽 계통에 있는 쪽 만약에 갈비를 한다. 전국에 있는 유명한 갈비집은 다 다녀보셔야 된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내가 봐서 좋은 거는 남이 봐도 좋고 내가 봐서 싫은 거는 남이 봐도 싫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실천은 못하고 있겠지만 대부분 하려고는 노력을 해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애들도 아는 거예요. 잘해주면 손님은 와요. 많이 주면 손님은 와요. 맛있으면 손님은 와요. 이제는 맛이 100%인 시대는 갔어요. 맛은 최대치 60%, 60에서 70%입니다. 나머지는 분위기하고 이것저것 다른 게 조합돼 있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가기 싫은 데가 있고 좀 떨어져도 가고 싶은 데가 있단 말입니다. 남들은 장사를 하면 한 달에 얼마를 가져가요, 몇 천만 원 가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딱 보면은 뭐 방송에서 몇십억을 벌고 몇 억을 벌고들 하신다는데 치는 공평해요. 회사에 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자영업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똑같이 노력한 만큼 가져가요.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의 최종 목적은 어떻게 보면 돈이에요. 돈이 얼마를 벌고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잖아요. 연봉이 얼마고 사업에서 수익이 얼마를 나고 뭐하고 차를 뭐를 타고 다니냐, 아파트 몇 평 사느냐. 어차피 그것 때문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요. 근데 저희는 조금 다르게 제가 남들 잘 친다는 골프도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친구들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래도 배워보라 해도 안 쳐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목적은 건강이에요. 일단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왜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체력이 안 되면 장사 못 해요. 첫 번째는 그러고 두 번째가 사람, 내 식구, 가족 그리고 내 식구라 하면 저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직원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다음이 돈이에요. 일단 체력이 제일 좋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체력이라는 건 뭐 등치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바탕이 돼야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왜? 내가 귀찮으면 손님한테도 서비스가 그만큼 안 가요. 귀찮은데 어떻게 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장사는 혼자 커피숍이나 이런 거 아니고 음식업이 혼자 하는 직업 아닌 이상은 남을 내 식구가 아닌 이상은 직원을 두고 할 거에는 그 사람이 나의 식구가 돼야 돼. 거의 내 분신이 돼야 되고. 충원을 없는 그 정도로 예, 내 가족이다. 그렇죠. 그 사람을 믿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저희는 제가 매장을 매니저들한테 전부 다 맡기는 이유가 못 믿으면 일 못 해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하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장난치려면 쉽게 쳐요, 직원들. 근데 그거 못 믿으면 일 못 해요. 이 두 개가 됐으면 돈은 저절로 따라와요. 고관 겁내서도 안 되지만 조금 정도는 뭐라 그럴까 겸손해야 돼요. 음식 장사는 다른 거하고 틀려서 조금 겸손하게 나가시고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목표로 한 건 된다고 생각한 건데 결정을 지을 때 너무 단순하게 한 번에 짓지 마시고 준비 기간 6개월 이상은 굉장히 필요해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그리고 뭐든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죠. 진짜 유명한 대박집에 가서 머리 숙이고 가서 일하세요. 대부분 다 가르쳐줘요. 경쟁이 심한 게 음식업이에요. 나중에 3%가 성공하는 게 음식업인데 준비 철저히 하시고 조금 흔들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돌아가자, 쉬었다 가자.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 해봤냐고. 해보면 안다고. 안 해보고 쉽게 겁내지 마시라고.